안녕하세요. 글로벌 화공인입니다. 오늘은 오일앤가스는 정말 망해가는 산업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대, 줄어드는 가솔린 수요. 요즘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주력인 시대가 오면 오일앤가스는 저물어가는 산업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를 언급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괜찮냐? 앞으로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 업계에 있는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특히 지난 코비드 2년 동안 퇴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런 아니면 또 그린 에너지 업체 이런 곳으로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이유도 그거거든요. 미래가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많이 떠났거든요. 그럼 정말 그럴 것인가?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뭐 망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분들께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1차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기차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면 가솔린의 수요가 감소하고 그럼 가솔린을 판매하는 오일앤가스 회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저물어가는 산업이 된다. 이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주 이유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딱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좀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일앤가스 산업의 구조를 먼저 간략하게 좀 알아야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오일앤가스 산업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업스트림, 두 번째는 다운스트림, 마지막은 케미컬. 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 업스트림은요, 원유를 찾고 원유를 거기서 시추하고 혹은 뭐 미국의 셰일가스 같은 그런 이제 가스를 채굴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일들을 업스트림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생산된 뭐 원유나 그런 제품들은 다운스트림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원유를 정제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끓는 점이나 이런 걸로 분리한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배웠던 경험이 있는데 가장 가벼운 가스가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 가솔린 성분, 뭐 경유 성분, 항공유 성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다운스트림 공정이고요. 사실 엄청 복잡한 공정이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뭐 반응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미컬은 업스트림에서 나오는 가스나 그런 원유 혹은 다운스트림부터 나오는 정제된 제품들 이런 거를 가지고 원료로 사용해서 다양한 케미컬이나 수지를 생산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수지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플라스틱 만들 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이 케미컬에서 하는 일들이. 그러면은 그 아까 처음에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전기차가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면 그리고 전기차가 이 거리로 활보하게 되면 나타나는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hort-term,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아니면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전기차가 늘어나면 가솔린의 수요는 감소를 하죠. 그래서 감소를 하는데 사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풍력이나 뭐 태양열 이런 청정 에너지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속도에 비해서는 전기차 늘어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따라서 당분간은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가스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가솔린의 매출은 감소하죠. 이제 자동차들이 주유를 덜 하니까.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가스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케미컬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틱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이 자동차, 전기차와 관계없이 이건 우리 실생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GDP 증가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태양열, 풍력, 발전 뭐 이런 설비들이 대규모로 이제 설치돼서 청정 에너지 공급이 증가됐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가스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늘어났으니까 가솔린, 가스, 매출 모두 감소하게 되고 근데 사실 케미컬은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은 태양열, 풍력 발전 이런 설비를 우리가 하는데 만약에 대규모로 한다면은 사실 그만큼 그 안에 뭐 그걸 다 쇠로 만들고 뭐 철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양의 고강도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열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케미컬은 오히려 이런 청정 에너지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스나 가솔린 주 이제 프로덕트 중 하나였던 이런 제품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이긴 하나 사실 망해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하나로 추가 예를 들면 자동차는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근데 전기 비행기나 뭐 전기 선박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뭐 원자력 비행기, 아니면 뭐 핵 선박, 예,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비행기를 위한 항공유도 계속 필요하고, 배가 가기 위해서도 그런 선박유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양이 우리가 자동차 에서 가솔린 사용하는 양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것과는 그래도 거리가 좀 멀지 않나. 매출은 좀 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야, 가솔린이 만약에 줄면은 가솔린 남는 거 어디다 처리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원유 뭐 채굴량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케미컬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케미컬 원료는 우리가 뭐든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납사라고 가솔린 성분에 가장 비슷한 그런 이제 하이드로카본 중에 하나인데, 납사 또는 이제 에탄. 미국은 셰일가스가 엄청 많이 나와서 에탄이 주 원료입니다. 이제 에틸렌을 생산하는 주 원료인데, 그거를 엄청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가솔린이 만약에 남는다, 그럼 그 원료를 이제 우리 뭐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케미컬 원료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유를 직접 크래킹해서 에틸렌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뭐 플라스틱, 그 재활용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크래킹을 해서 에틸렌 만들고, 이제 사실 뭐든지 다 때려 넣을 수 있거든요, 스팀 크래킹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솔린 성분 잉여 물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제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 이런 클린 에너지로 전력을 100% 수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땅덩이가 필요해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땅이 엄청 넓다 보니까 이런 클린 에너지의 비율이 그나마 다른 곳보다 높은 비율인데,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봐도 어디 그런 면적의 태양열 발전 혹은 풍력 발전 이걸 다 막 산을 깎고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투자비도 엄청나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태양열,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은 낮에는 전기가 생산되고 밤엔 생산이 안 되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땐 전기가 생산되고 안 불면 생산 안 되고, 편차가 있다 보니까 꾸준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자연의 에너지로 전력을 100%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챌린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앤가스 회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몇 개 이렇게 제목만 좀 붙여봤는데, 쉘 같은 경우는 풍력 이걸 파워를 가지고 그린 하이드로젠, 청정 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이제 수소 연료예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카본 캡처, 이거는 우리가 메탄 이런 원료를 사용하면 그린하우스 가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캡처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카본 캡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CO2가 나온 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옥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카본 캡처, 이걸 루이지애나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재밌는 것은 쉐브론인데 뉴클리어 퓨전 이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뉴클리어 퓨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뉴클리어 퓨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핵 분열이죠, 원자력 발전은. 그래서 방사능 위험도 있고 한데, 핵 융합이에요. 뉴클리어 퓨전은 핵 융합인데, 이건 이제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랑 똑같은 원리인데, 방사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워낙 고온이다 보니까 진짜 이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재질, 반응기를 만드는 게 가장 챌린지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이 되게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이게 아마 그 온도에서 20초 뭐 이렇게 버틴 게 지금 최고 신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쉐브론 같은 회사도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솔린 수요가 전기차 때문에 줄어드는데 오일앤가스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거에는 역시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일앤가스 산업이 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망하겠죠, 언젠가는. 왜냐하면 기름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래 세 가지 사건 중에 최소 두 가지가 만족할 때
아마도 그 시점이 오일앤가스 산업이 저물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 혹은 원자력 항공기 선박의 상용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먹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우리는 원유를 채굴해야 되고요. 항공유와 선박유를 우리가 판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의 대체제 발견. 전기차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 그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하나요? 좀 스페셜하게 만드는 플라스틱들이 있거든요. 요즘 만드는 플라스틱은 어떤 거는 철이나 이런 것보다 강도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제를 발견을 한다면 아마도 오일앤가스 산업이 기울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대체제도 기존의 석유화 공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산업에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철강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이런 데서 그런 대체 물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오일앤가스 회사들이 그 대체제를 만드는 공정을 만들겠죠.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프로세스나 이런 데서는 강점을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가능성은 낮지만 플라스틱의 대체제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리고 그게 다른 산업에서 나왔다. 그런 경우는 오일앤가스 산업이 망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 클린 에너지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땅덩이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설치비도 비싸고,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전력 수급이 문제인데, 만약에 핵융합 발전이 성공했다. 그러면은 땅덩이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럼 진짜 가스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말 강력하게 아마 오일앤가스 산업이 저물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으로 들어가서 오일앤가스 정말 망해가는 산업인가? 많은 질문을 받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최소 향후 한 20-30년 동안은 망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